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선 이 단일화 문제를 좀 역순으로 한번 쭉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지금 나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내일 전당원 투표 네. 단일화 찬반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네. 전에. 근데 이게 뭐죠? 전당원들한테 뭐 모바일로 뭐 단일화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는다는 저건 건가요? 뭐 모바일 투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모바일 투표 또는 뭐 ALS 전화 투표. 그 지난번 그 당원 투표할 때 두 가지 방식을 네네. 혼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방식이 예상되는데, 근데 이제 저희 당의 당원 당규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당원 투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당의 주요 정책 또는 뭐 주요 뭔가 이슈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거기가 사실상 전당원 투표가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는 거예요. 그때 네. 왜 기억나시죠? 문재인이 민주당 대표 때 보궐선거가 발생했는데 그 보궐선거 발생 유책 사유가 자당에게 있으면 후보 출마시키지 않겠다. 네, 맞아요. 이게 문재인 표 그때 뭐 당원 민주당 당원 몇 조에 들어 있었잖아요. 네. 근데 2021년 4월 7일인가요? 박원순 오거돈이 둘 다 이제 성추행 뭐 이런 추문으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발생해가지고 했을 때, 그럼 민주당이 그 후보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를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정했어요. 그러니까 네네. 당원에 있는 것조차도 바꿀 수 있는. 그 의원총회조차도 힘든 거를 전당원 투표라고 하는 그 제도를 통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당원 투표는 결정용입니다. 네네. 근데 저희 당의 전당원 저기는 투표라는 표현이 아니고 저건 참고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당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용으로 전당원 대상의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당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뭐 여론조사라든지 다 해보면 네. 지금 뭐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뭐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80% 이상이죠. 근데 굳이 저거를 지금 전당원들에게 해서 하는 효과가 뭘까요? 김문수 압박용이죠. 김문수 후보를 압박하겠다. 네, 단순히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보니까 당원의 뜻이 이거다. 근데 당신이 자꾸만 내가 이 당원과 지지자들의 정상적인 이 절차를 거쳐서 내가 이 당의 그 후보가 되는데 왜 나를 후보로서 제대로 인정도 안 하려고 하느냐. 네. 그 주장을 깨부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김문수 후보가 단일 안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화의 개념 자체를 지금 일단 빅 텐트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뭐 이낙연이나 이준석이나 한덕수 후보도 원오브됩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단일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당에서 지금 단일화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제 해야 되는데 무조건 뭐 압박만 하니까 이게 지금 뭐 이 굉장히 아마 기분이 많이 나쁜 것 같아요. 지금 아마 경주 쪽에 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아마 지금 김대식 의원하고 몇 명이 또 내려간 모양이에요. 그 단일화 문제에 대한 최종 압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의원총회도 지금 열리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일단 이제 당 같은 경우는 지금 총력전을 펼쳐서 김문수 후보를 압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이런 식으로 당 후보 뽑아놔놓고 지금 그것도 안 줬대요. 당선증도 그 후보 그것도 안 줬대요. 당선증이요? 네, 그러니까 당에서 발급하는 후보라는 그것도 발급을 안 했대요. 그리고 지금 당에 이제 백드롭 있지 않습니까? 뒤에 하는 오늘 김재원 이 실장이 이야기하던데 그 교체도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이양수가. 그리고요, 과거 같으면요, 그 이제 대선 후보가 그 결정되잖아요. 여의도에 그 국민의힘 당사가 있지 않습니까? 당사의 그 측면에 쭉 그 후보 그거를 걸게 그렇죠. 뭐 사진 크다란 거 하잖아요. 사진 해갖고 이번에는 안 걸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원래 오늘 내일인가요? 이제 이 벽보 붙일 사진을 갖다가 찍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파주 쪽에 아주 큰 스튜디오가 있대요. 그러니까 동영상도 찍는 스튜디오가 있는데 거기에 원래 당이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거기가 찍으려고 했더니 당에서 취소를 했다는 거예요. 계약을 끊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울 시내 어쩔 수 없이 조그만한 데서 찍었는데 봤더니 거기서 똑같은 걸로
그 한덕수 후보가 찍었다는 거예요. 같은 네, 사진관에서 같은 사진관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것도 이제 당에서 그러니까 이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지금까지 왜 나를 후보로 인정하지 않느냐. 지금 일단 인사도 안 받아들이고 네. 지금 뭐 아무런 요구 사항도 지금 이번에 이제 겨우 이제 단일화 위원회를 유상범 의원으로 아마 이제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을 했는데 추진 본부장으로. 네. 근데 이제 지금 당에서는 아예 김문수 후보를 지금 후보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네. 그런 것이고 지금 뭐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마저도 지금 단일화해라 뭐 이런 입장을 내면서 아주 파상 공세로 지금 김문수 후보를 압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김문수 후보가 지금 이제 친윤들, 지금 쌍권 지도부와 친윤 다수 의원들 단일화파의 그 시각은 뭐냐면 김문수가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다. 네. 입만 열면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래서 그 공약을 믿고 그래서 표를 줬는데 이거는 사기치는 거 아니냐. 네네. 그 김문수 사기꾼이다. 음흠. 의총에서 이건 사기 행위다. 네. 이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이 얘기까지. 그리고 감독님 그 박수영 의원 그 페이스북 하나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유상범 의원이 뭐 단일화 추진 본부장이 됐잖아요. 네. 근데 오늘 오전에 회의가 있었는데, 예, 그 회의를 한덕수 측에서도 오게 하고 김문수 측에서도 오게 해서 당이 중재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김문수 측에서 안 와가지고 불발이 됐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네. 회의 안 왔다는 거죠. 근데 박수영이 누굽니까? 김문수 그 캠프의 뭐 핵심 본부장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어제 의총에서 사과를 했다. 네. 왜? 김문수 후보님은 진실한 분이라 단일화 바로 하실 분이니 도와달라고 자기가 막 부탁드려 갖고 그 김 후보 지지 받았는데 적어도 어제까지는 저의 그런 판단이 틀린 게 드러났기 때문에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니까 오늘이 데드라인이다. 오늘까지 단일화를 밝히지 않으면 후보 등록 물 건너 간다. 이런 걸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한국일보 그 염유섭 기자가 그 단독 보도한 거 있죠. 네. 의원 단체방에 실렸다고 하는 글. 그게 뭐냐면은 김문수 캠프의 핵심 의원이 돌변해갖고 김문수가 후보가 되더니 옛날 그 좌파 시절에 그 근성이 있어서 그런지 전형적인 그 좌파 방식으로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조직 탈취를 시도하고 있다. 그런 걸 썼다고요? 네, 그런 거를 저 텔레그램 의원 전체방에 썼는데 네. 저 저자가 누구냐? 네. 제가 뭡니까? 듣기로는 방금 전에 썼던 그분하고 이 같다는 거죠. 네네. 네. 야, 참 이게 이렇게 돌변할 수 있나니까 김문수 후보를 그렇게 지원하고 할 때는 이제 뭐 당의 뭐 보수의 어떤 이 상징적인 인물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네. 이제는 이제 아예 좌파란 이야기까지 지금 네. 공격하고 있는데 야 이거야말로 지금 참 이 하루 사이에 이렇게 의원들이 표변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김문수 후보가 이제 지금 TK 방문을 하면서 쭉 돌아다니는데 현장 반응도 뭐 그렇게 뭐 시큰둥한 모양이에요. 그러겠죠. 뭐 국민들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 시민들도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의원들이 저렇게 지금 김문수 후보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는데 묘하게 말이죠. 지금 이 김문수 후보를 둘러싸고 지금 이 보니까 이쪽 강성 진영에서 두 갈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요? 김문수 후보를 지금 지지하는 쪽이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보니까 자통당 계열의 분들, 네. 뭐 전효옥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민경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한교안. 예, 그런 사람들은 또 김문수 후보를 지금 지지하고 있고, 네. 반면에 지금 친윤들은 이제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이쪽에 있는 이제 저 한덕수를 지지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좀 전에 보니까 진격의 변호사들이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두 건 씨를 지금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당에서 정상적인 절차로 뽑힌 이 대선 후보에 대해서 지금 인정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렇죠. 것 때문에 이제 고발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단일화 문제를 놓고 갈라지고 있고. 지금 한덕수 후보는 조금 전에 이제 이낙연 지금 후보를 또 만났어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참 이걸 보면 결국은 사실은 저희가 뭐 진작 이야기했습니다만 단일화라는 게 참 세상에 두 사람을 이렇게 쪼개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세상 어려운 게 단일화인데 네. 그걸 너무 쉽게 이들이 바라본 게 아닌가. 그리고 늘 그런 이야기 합니다만은
정상적인 이런 그 방법이 아니면 항상 꼼수는 탈이 나게 돼 아,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이거 뭐 이번에 보니까요. 오늘 그 저 한덕수 후보가 뭐 인터뷰 나와서 쭉 하는데 이미 상당히 이제 이 출마의 결심을 한 거는 좀 됐더라고요. 네. 그러면 본인이 이런 정상적인 절차에 들어와서 경선을 거쳐서 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덕수도 없었을 네, 테고 없었죠. 한문수도 없었을 네, 테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정정당을 했으면 다른대로 국민의힘 후보로 인정받을 텐데 네. 이제 와서 그냥 바로 이제 그 이 앞두고 5월 1일 날 딱 사퇴해 버리니까 이게 지금 다 꼬여버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역지사지를 해보면 김문수 후보의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왜 그 말을 뒤집느냐. 한덕수 신속하게 찾아가서 공정한 단일화를 이루겠다.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했던 약속. 당신 정말 우리 뒤통수 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르다고 이제 좀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 사실인데 그런데 한편으로 그렇다고 저런 식으로 막무가내 식으로 막 몰아쳐가지고 한다면은 김문수 입장에서는 아 이거 그냥 나 그냥 밀어내고 한덕수한테 줄라는 거네. 네. 그렇게뿐이 해석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그것 순순히 응할까요? 그러니까 김재원 오늘 실장이 아침에 CBS 인터뷰 나와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선된 그날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오후 7시에 그 캠프로 공무원 지도부하고 이양수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다짜고짜 7일까지 단일화 해라. 그때까지 단일화 해야 된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아니 지금 연휴가 있는데 토론도 안 하고 어떻게 하냐. 네. 이제 그 하니까 그거 안 된다. 7일까지 해야 된다. 그리고 사무총장 바꿔달라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처음부터 그냥 다 계획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공무원 지도부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전당대회는 요식행위고 그다음에 이제 김문수 뒤에 이제 한덕수 있는 걸 해서 이제 1등하고 한동훈 내치고 자 그러면서 뭔가 이걸 하려고 했더니 브레이크가 바로 김문수 후보한테 걸린 거 아니에요. 우리 지원님도 이야기했지만 네. 김문수 이분이 뭐 간단찮은 분이잖아요. 고집도 그렇죠. 세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요. 김문수 후보의 그 본질을 잘 꿰뚫어 갔어요. 네. 문수영은 탈레반이다. 탈레반. 내가 문수영에 비해서 훨씬 더 유연하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도 뭐 김문수 후보랑 오랜 기간 같이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겪으면서 봤는데 한번 뭐에 꽂히면 거기서 쉽게 안 바뀌어요. 네. 그리고 그분이 정말 청렴하거든요. 네. 예, 진짜 봉천동 25평 아파트. 근데 지금 보세요. 그 재산 등록한 거 공직자 뭐 재산 등록 뭐 후보 등록할 때 네. 하잖아요. 10억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 기타금은 얼마 냈죠? 3억 냈잖아. 3억 냈죠. 예. 근데 한덕수는 그 김재원 비서실장 말에 의하면 당비 1,000원도 안 낸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이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버티는 건데 버티는 김문수와 밀어내려는 이제 그 쌍권. 네. 이 싸움이 돼버린 거죠 지금. 자,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이제 한덕수 후보가 이제 단일화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지지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한덕수 후보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양보해야 된다 이 논리였는데, 근데 오늘 중앙일보가요 한국갤럽하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네. 여론조사 했는데 이 결과를 보니까 뭐 별로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큰 차이 안 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갤럽이 오늘 이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저게 그러니까 5월 3일에 국민의힘 그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발표가 됐잖아요. 네. 3시 뭐 40 몇 분에. 그리고 그 직후부터 했대요.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 한 4시경부터 일요일 양일에 걸쳐서 이렇게 네. 했다고 그럽니다. 자, 양자 3자 대결입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3명이 나왔을 때 보면 이재명은 49%, 그다음에 김문수는 33%, 이준석은 9%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한덕수 후보가 나올 경우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똑같습니다. 49%인데 김문수 후보보다 딱 3% 높아요. 36%입니다. 36%, 이준석이 6%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했던 이 뭡니까 리얼미터 네. 조사하고는 좀 달라요. 네, 리얼미터 조사하고는 좀 다른데, 근데 저것도 한국갤럽도 저게 3자 조사를 했을 때는 별 경쟁력 차이가 없는데 네. 국민의힘 지지층을 놓고 지금 김문수와 한덕수 누가 더 좋냐 하면 한덕수가 2배 가량 또 높더라고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예. 자, 이제 근데 문제는 지금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게 결국 전체 국민들을 위해서만 한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저게 지금 핵심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3자가 붙었을 때 누가 경쟁력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사실 이재명을 압도하지를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무조건 한덕수를 찍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마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아마 이 조사를 보고서 아니 내가 별 차이가 없다. 별 차이가 없는데 왜 자꾸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하려고 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본인의 이 정당성 논리가 제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예 그냥 단일화 협상 판 자체가 한 번도 성사된 적이 없지만 설령 성사된다 한들 지금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만약에 여론조사 완샷 경선을 한다면 지금 저렇게 조금이라도 별 차이 없이 비까비까하게 나오는 저 방식으로 하자 그럴 거 아니에요. 네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누구예요? 한덕수 쪽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네.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 네. 해가지고 보수 정당 단일 최종 후보로 누가 좋으냐? 그거 그렇게 묻자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이게 지금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단일화의 어떤 면에서 보면 외부에 있는 후보가 사실은 이제 반드시 단일화 해야 된다.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 외부에 있는 후보가 왔을 때 확실하게 경쟁력이 있거나 이 상대 후보를 넘어설 수 있는 지지율이 있으면 네. 그게 이제 정당화 되는데 문제는 보면 김문수 후보는 이 77만 명 당원을 가진 이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여러 차례 경선을 거쳐서 나름대로 뽑았던 후보고 네. 그런 합법적인 정당성이 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금도 지금 뭐 국민의힘이 선거 때 쓸 수 있는 게 한 600억 정도 되잖아요. 네. 충분히 그게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한덕수 후보는 지금 전혀 그런 조직적 기반도 없고 그냥 이제 현 정부의 또 총리였고 네. 자 이런 어떤 이 데미지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지지율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소속으로 한덕수가 나갔을 경우 김문수가 나중에 사퇴와 갔을 때 지금 단일화가 안 된 나중에 이 10일 넘어서 된다고 봤을 때 그러면 과연 그럼 한덕수 후보의 저 선거 운동을 국민의힘이 도와줄 수 있어요? 못 도와주죠. 지원돼요 돈을? 안 되죠.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한덕수가요. 지금 저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한덕수 차출론, 한덕수 대망론이 누구로부터 나온 겁니까? 친윤발 한덕수 대망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S당 쪽 한덕수는 그냥 국민의힘 후보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네네. 일반 국민들에게. 많은 또 그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고 지금은 국민의힘 빨간 색깔 저렇게 뭐 핑크 색깔로 구별을 해놨지만 사람들은 한덕수를 그냥 국민의힘 후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친윤의 기획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배후에 뭐 윤석열이 있다 없다 해서 저게 이제 윤덕수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문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갖고 뺏길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문수가 노리는 거는 이럴 거예요. 자기가 버티면 그렇죠. 11일, 12일까지 한덕수가 국민의힘 오리지널 빨간색으로 기호 2번으로 후보 등록을 못하고 무소속 뭐 십몇 번 받으면 그러면 그때부터 여론조사는 바뀐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바뀐 사례가 많아요. 그게 정당의 힘이라는 게 네. 조직과 자금력과 그다음에 이제 막 공보하고 광고하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네. 그리고 좀 이것도 언론들도 예를 들어서 뭐 이 아무래도 공식 정당의 후보를 좀 많이 다뤄줄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조건이 많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거 지금 내가 정당하게 뽑힌 후보인데 그러면 내 중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한덕수 중심으로 되는 거 나 지금 용납 못 한다.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제 지금 급한 거는 국민의힘 지도부잖아요. 네.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될 텐데. 근데 문제는 오늘 이 당 측에서 11일 날 전당대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네. 양일간 전당대회를 소집했는데 이걸 두고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 전당대회에서 안건이 없어요. 안건이 지금 추후 공고라서 안건이 없는데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이거 아마 후보의 당무 우선권을 박탈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이 비상대책위원회와 뭐 최고위원회에서 후보 자격을 상실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규정을 만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네. 김문수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이제 전당대회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이양수 사무총장 주장은 그게 아니라 후보 단일화를 할 경우에 그 후보에 대한 단일한 그렇죠. 후보에 대한 뭐 인정해 주는 거다, 대비하는 거다. 근데 사실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되면 아무런 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그렇죠. 저렇게 소집했다는 거는 결국 한덕수로 단일화가 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그럼요.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그렇죠. 시각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딱 그 쌍권 지도부는 단일화 시한도 딱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일, 11일. 그러니까 김문수와 한덕수가 단일화를 해서 누가 되든 김문수가 되면 전당대회 저거 공고만 해놨으니까 또 열 필요는 없고, 네. 만약에 단일화 경선에서 한덕수가 승리한다면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당원 당규에 대통령 후보는 전당대회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전당대회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경우는 전국위원회라도 열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전국위원회도 같이 소집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뭐 쌍권 지도부로서는 당연한 조치인데 이제 김문수 쪽에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바는 뭐냐? 후보 지위를 박탈하는 뭔가 그 의결을 하지 않겠는가? 네네. 당원 당규를 변경한다든가 뭐 그런 의구심을 완전히 걷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뭔가 꿍꿍이 속에 있을 것이다. 후보 자격 박탈하려고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아니 거죠. 그러면 나중에 가처분 신청하고 이러면 가처분 저거 신청 들어가겠죠. 법적인 완전히 논쟁이 되면서 선거운동 초반을 저 문제로 그냥 다 버릴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런 일이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아무런 그 절차적 하자 없이 당선된 대선 후보를 그거를 후보 자격을 어떻게 한다? 아유, 저는 그 불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 당원이 네. 직접 뽑았잖아요. 또. 당원이 직접 뽑았죠. 예, 그러니까 내일 저기 전당원 조사, 네. 단일화 찬반 조사를 하겠다는 것도 음, 기존에 우리 당원 당규로 저거 후보 자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없어요. 그렇네요. 본인이 그거를 오케이 하지 않는 한 사퇴 표명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뭔가 자꾸만 만들라고 내일 그 단일화 찬반 조사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단일화를 저렇게 강제적으로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가 후보 사퇴 안 해버리면 네. 좀 뭐 빼박이잖아요. 아무리 저런 당원 당규를 바꿔서 예를 들어서 한덕수를 올린다 하더라도 네. 실제로 김문수 후보가 나 사퇴 못해라고 네. 버텨버리면 그렇죠. 며칠 동안 진짜 잠적해 있어버리면 네. 그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준석 했던 것처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내면요. 네. 이거는 뭐 서울 남부지법으로 갈 네네, 거예요. 그러죠. 여의도니까. 그 인용될 가능성이 높죠. 높죠. 예, 한 3일 만에 그것도 신속 판결을 내릴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랬다가 이틀 만에 다시 돌아와요. 야, 진짜 이제 D-30일인데 참 이러고들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참 지금 사실 이재명이 지금 공직선거법 대법원 지금 판결이 나면서 사실상 지금 뭐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는데 그 상대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더 지금 내부 저 갈등 때문에 지금 혼란을 빚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참 지금 우리가 좀 더 따져보면 선거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당내 후보를 뽑아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특정인에 대해서 배제하려고 했던 그 계획에 따라서 결국은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꼼수에 꼼수를 부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를 낳은 그렇죠. 것이고, 근데 문제는 과연 이 친윤 지도부라는 사람들이 지금 선거에 뭔가 이길 지금 뭐 이 의지나 있는 것인지 네. 아니면 진짜 이 한덕수와 김문수란 두 사람을 뭘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세운 것인지. 그러니까 김문수,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작전 후보잖아요. 그렇죠. 네? 뭐 처음에 뭐 성일종, 뭐 박수영, 뭐 딱딱 이야기하면서 뭐 갑자기 막 띄워져서 뭐 네. 고민하는 척하더니 이제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작전 후보라는 거예요.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고. 그 김문수 후보는 거기에 편승해서 지금 본인이 지지율 올라갔잖아요. 안 그랬으면 네. 홍준표 후보 쪽으로 표가 많이 몰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도 거기에 열받아갖고 지금 본인이 정계 은퇴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서로가 할 얘기 있는 거예요. 서로가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근거가 다 있는 거예요. 김문수, 넌 솔직히 네가 뭐 10년이나 뭐 선거에서 한번 당선된 적 있냐? 어떻게 하다가 그냥 윤통이 그냥
그 강성 우파인 당신은 그냥 노동부 장관 시켜주고 그때 한번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과하라고 하는데 그거 한번 안 했다고 갑자기 붕 떴는데 그것만 갖고 됐겠냐. 다 이러이러한 게 돼서 된 거다. 우리가 그만큼 너 밀어준 거다. 근데 네가 그럼 우리의 기획에 같이 순순히 동참해야지 그럴 수가 있느냐. 처음에는 그럴 줄 알았죠. 네, 처음엔 네. 아니 김문수한테 속은 사람들 많아. 박수영도 속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그래서 자기 배신감 느낀다. 그래서 어제 의총에서 사과했다는데 박수영이 누구예요? 행안부 공무원 시절에 경기도에서 행정부지사를 지내면서 김문수하고 몇 년을 같이 일한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그걸 못 읽었더라고요. 김문수의 그 탈레반 기지를 못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데,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미국 사례 보면 바이든이 그 민주당의 그 후보로 정상적으로 선출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쟁력이 안 된다 해서 자꾸만 어쩌고 해갖고 했지만 본인이 일단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 부통령 누구죠? 예. 해리스 예. 이름도 잘 잊죠. 예. 그 부통령 그 저기가 이제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제 그 당원 당규에 대한 제 지식으로는요. 이거를 법적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네. 본인의 결단 아니면 뭐 네. 방법이 없죠. 근데 결국 민주당도 해리스가 후보가 됐지만 결국 트럼프한테 뭐 박살나게 깨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가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활에 지금 할 수 있는 지금 조건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지더라도 정말 이 정당하게 지면 나름대로 후위를 도모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힘이 생기는데 네. 이런 식으로 져버리면 네. 이거요 나중에 이게 지금 선거에서 뭐 제가 볼 때 이길 것보다는 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져버리면 이 당의 복원이라는 게 이 상당 부분 어렵습니다. 네. 이게 진짜 저는 걱정되는 게 이렇게 되면 보수 세력 자체가 이재명이 아무리 뭘 하더라도 거기에 대응할 수 없는 네. 그런 시스템을 가버리면 진짜 이재명은요 아무런 걸림돌이 없어요. 그 적전 분열인데 이 정도를 예상을 못했나 하는 네.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김문수의 그런 뭐 액션에 이게 우리는 여기서 몇 번 얘기했잖아요. 좀 우리가 맨날 이야기했잖아요. 예, 이게 김문수의 그 사람이. 김덕수 노선, 한덕수 보험을 가장 빨리 화끈하게 들어놓은 거는 자신의 득표 전략이다. 그 한덕수라는 지렛대를 이용해 갖고 일단 홍준표 꼬꾸라뜨리고 한동훈 꼬꾸라뜨리기 위한 득표 전략이지. 그게 한덕수랑 뭐 진짜 하겠다는 거 아니다. 너무들 그 김문수의 그런 뭐 영혼이 맑은 남자 뭐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그 얘기는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김문수 후보도 본인이 진짜 거의 뭐 정계에서 이제 사라질 뻔한 사람이었는데 윤통이 사실은 이제 장관 시켜주면서 네. 부활했고 사실은 그 앉아 있었던 이유로 네. 지금 뭐 이렇게 올라왔고 그렇죠. 지금 뭐 대통령 후보까지 됐는데 네. 이거 지금 쉽게 포기하겠어요? 지금 인생 1대의 지금 기회인데. 그렇죠. 대통령 후보로 정상적인 대통령 후보로 저 정당에 나간다는 이게 지금 뭐 보통 지금 운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 현정님, 제 이제 신지호 통신에 의하면 네. 김문수를 진짜 그 노사정 위원장 시켜줬잖아요. 그렇죠. 경사노위 위원장. 경사노위, 네. 경사노위 이거를 김문수를 윤통에게 강력하게 청구한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이분이 TK 정치 원로예요. 네. 예, 그 김문수의 경북고등학교 선배입니다. 네네. 경북고등학교 선배인데 이 사람은 제가 참고로 얘기하면 김문수처럼 운동권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아니고 네. 검사 출신이에요. 네. 검사 출신 정치인이고 그러니까 이제 윤통하고 좀 이렇게 친분이 있어요. 근데 김문수가 올고 든 사람이니까 한번 써봐라 해가지고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거기 들어가는데 그 TK 원로가 굉장히 작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보니까 이제 윤통의 그 김문수의 그 강성 우파 그거를 주목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노동개혁 그 김문수 같은 인간이 하는 게 좋겠다 하고 노동부 장관까지 시켜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김문수를 윤통하고 엮어준 그 TK 원로 그룹조차도 이번에는 한덕수하고 빨리 신속하게 단일화 하고 너는 거기서 네가 만약에 안 되면 당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당권 대권 분리론을 김문수한테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예. 당권 대권 분리론.
그래서 너는 못 먹어도 저기 당권은 먹지 않겠냐. 네네. 이렇게 김문수를 설득했는데 씨도 안 들어가더래요. 네. 아니 김문수 저 후보도 네. 아니 우리 다 읽잖아요. 누가 그 졌는데 당권 시켜 줍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아니 친윤 권성동 뭐 이런 사람들이 당권 시켜 줘요? 네. 택도 없는 소리죠. 뭐 아무 기반이 없잖아요. 네. 현역에는 하나 없잖아요. 근데 일단 대선 후보로 띄운 거 자체만 해도 뭐 진짜 감지덕진데 거기다 당권까지 뭐하러 이걸 이 꽃가마 태워주겠습니까?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이게 당에 뿌리가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천지차입니다. 지금 그나마 한동훈 후보가 견뎌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래도 당내에 대표를 하고 네. 그다음에 당내에 이 세력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럼요. 버텨내는 네,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김문수 후보는 한 10몇 년 전에 이미 당을 떠난 다음에 자통당의 이 대표로 있었잖아요. 그 2020년인가요? 네. 그 2020년이죠. 네. 2020년에 당을 떠난 다음에 5년 동안 이 당에 당적이 없었다니까요. 그렇죠. 5년 동안. 이제 그런 사람인데 당에 들어와서 당 대표를 시켜준다 누가요? 네. 그러면 우리 나경원, 권성동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요. 지금까지 당권 잡으려고 지금 그렇게 투자를 해왔는데 본인들 양보 안 하죠. 왜? 이번 당권이 중요한 게 내년 지금 지방선거 공천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지금 하려고 기다려왔는데 그걸 돼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읽어내지 못하고 지금 하다 보니까 되는데 이게 지금 간단치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는 지방을 계속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내일이 지나가 버리면 사실 공보 뭐 사진 그거는 좀 늦게 한다 하더라도 왜냐 10일 선거 공고가 딱 되면 벽보를 붙여야 돼요. 네. 국민의힘 2번 후보 김문수를 붙여야 되는데 12일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법정 선거 운동 기간 23일이 시작되면 네, 맞아요. 그날 딱 그 선거 벽보가 붙죠. 네, 인쇄할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 벽보 그게 7일 내일이 마감입니다. 내일이 마감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덕수 후보도 본인이 지금 무소속으로 하면 뭐 기호 몇 번 이것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이게 참 진짜 정말 선거가 시작됐는데 선거운동도 못하고 맨날 이 단일화 문제만 가지고 결국 얽매는 게 저는 원죄가 결국은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말 처음부터 뭔가 모든 걸 비우고 우리가 어떻게 선거를 승리할 수 있느냐 이거 못한 거에다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한동훈 배제 전략 김옥균 프로젝트 2를 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지금 꼼수애가 터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문수 후보도 본인도 정치인 사람인데 이거 지금 쉽게 지금 아무것도 없이 지금 후퇴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절대 후퇴 안 한다고 봅니다. 기탁금 3억 원이나 냈는데 그 없는 돈에 예.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시간은 누구 편이냐 하는 건데요. 시간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김문수 편이에요. 네. 아쉽고 그 시간이 흘러가고 이 기호 2번으로 한덕수가 후보 등록을 못하는 순간 판이 바뀐다고 김문수는 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김문수 편입니다. 어쨌건 김문수 후보가 지금 강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아마 뭔가 선택을 할 그런 중요한 시간이 지금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군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정말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일반적인 어떤 정치했던 후보라면 그 사람이라면 조금 이제 물러날 수 있는데 저는 또 김문수기 때문에 또 안 되는 그래서 게 있어요. 그런 거예요. 이게 네. 저도 김문수 후보를 잘 아는데 이분이요 제가 옛날에 그 만났을 때 이제 대구 출마한다고 네. 저도 이제 뭐 친한 사이입니다만 김문수 후보 대구 가는 거를 제가 정말 말렸거든요. 네. 아니 무슨 명분으로 대구 가냐? 아니 대구가 가는 이유가 없지 않냐? 아니 왜 부천이나 이쪽에서 하다가 지금 대구 내려가면 결국 고향 찾아가서 거기서 그냥 한다는 거 아니냐? 제가 뭐 밥 먹으면서 한 1시간 반을 설득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결국 내려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20몇 프로 차 박살나게 깨져버렸잖아요. 25%인가 네. 줬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좌파 운동권 시절부터 이제 김문수라는 인물을 알아가지고 제가 2016년에 빠이빠이 했거든요. 네. 2016년이 그 총선거에서 김문수가 이 수도권을 버리고 대구로 내려가겠다 하고 내가 더 이상 이 사람을 도와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때 이제 빠이빠이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오랜 기간 그리고 김문수 뭐 나름대로 뭐 만들려고 제 뭐 시간과 돈 써가면서 했죠. 근데 대구에 한번 필이 꽂히니까요. 네. 안 돼요. 지금 안 뭐 되죠. 현정님은 또 이제 기자로서 했겠지만 저는 진짜 오랜 세월을 같이 한 후배지만 동지로서 정말
뭐 좀 대권 생각이 있다면은 그렇게 퇴행적으로 나갈 게 아니라 오히려 종로 정치 1번지 종로에 출마해서 딱 돼야지. 네. 그리고 TK가 고향인 건 다 알지 않느냐. TK 표 그거 하고 뭐 수도권 뭐 해갖고 이래야지 이게 승부수가 되지. 아 기껏 부천에서 경기도 부천에서 삼선하고 경기지사 재선해서 수도권 기반 만들어놨는데 뭐 당장 안 될 것 같으니까 TK부터 장악하러 가자 해갖고 그 고향으로 내려간다. 네. 그게 무슨 정치? 그래갖고 무슨 대권이 되겠느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뭐 그냥 시도 안 맥혀요. 그러고 가더라고. 그때 저는 빠이빠이 했어요 그때. 네. 빠이빠이 했어요. 참 그래서 참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다시 중앙정치 무대로 와서 지금 대권 후보까지 됐는데 당에서 당원 이 후보증도 안 주고 그다음에 임명장도 안 주고 그다음에 뭐 뒤에 백드롭도 안 바꿔주고 뭐 또 이 당 사무처에서 우리 그런 지시 안 받았다고 아무런 지시도 안 맥히고 그러니까 이제 더 열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친윤들이 잘못한 게 뭐냐면 사람의 자존심을 긁었어요. 그러니까 김문수의 건드리지 말의 자존심을 처음부터 너무 긁어서. 권성도 여기 앉아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감정의 골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심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뭐 본인 입장에서 보면 내가 좀 버텨서 당 후보가 일단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다 도와줄 거다. 어쩔 수 없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본인도 이게 뭐 마지막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 그럼요.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은 김문수 편이래. 그러니까 무슨 요새 뭐 저 온라인상에서 유행하는 존버 정신으로 버티면 되는 거예요. 네. 참 어렵습니다. 진짜 이 참 생전 처음 보던 초식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지? 예. 저는 이제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